삶의 지혜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도 밤의 철학자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더 현명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소 서툴거나 실수해도 관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인생의 지혜가 쌓여가는 시기에는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사생활, 나의 자랑, 나의 재산,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목표를 함부로 타인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플라톤의 철학적 통찰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험담이나 불필요한 조언을 피하는 것이 왜 현명한 처신인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시기심이라는 다소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고 겸손과 침묵의 가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지키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 통제와 지혜로운 소통법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깊은 통찰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플라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함께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플라톤은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은 마치 성과 같습니다. 견고하게 지켜야 할 비밀스러운 영역이며 함부로 문을 열어젖히면 외부의 침입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함과 개방성이 미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인간 본연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는 사적인 이야기는 때로는 타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악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에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심리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경우 우리는 그러한 비교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털어놓은 가족사는 타인에게는 가십거리가 될 수 있고, 개인적인 고민은 동정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성은 영혼의 지배자로서 지혜를 추구하고, 욕망은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어떤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공유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우리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사람은 신비감과 깊이를 잃게 되며 결국 타인의 관심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침묵은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지혜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자랑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논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과나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은 종종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과 성취는 그 자체로 빛날 수 있지만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자랑을 듣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 본연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의 이성뿐만 아니라 기계, 즉 명예와 인정을 추구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과도하게 표출되어 타인을 압도하려 할 때, 혹은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나 열등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기심을 유발하여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랑은 타인에게는 자신과의 비교 대상이 되고 때로는 자신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곧 시기심으로 변질되어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오만하고 거만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능력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법입니다. 셋째, 우리의 약점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랑의 이면에 허세나 불안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은 우리의 자랑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강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간파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충만함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자랑을 삼가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더욱 품격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과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겸손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재산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플라톤은 부와 탐욕에 대해 경고하며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정신적인 가치와 덕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라는 그의 말은 재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은 재산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어떻게 다루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소박한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과시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부를 얻게 되었을 때 이를 자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시기심과 탐욕이라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극하여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관심을 끌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기, 강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보다는 우리의 재산에 이끌려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부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기심을 유발하여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타인보다 많다는 사실은 종종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우리를 향한 비난이나 험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되는 법을 모르는 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재산을 겸손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시를 삼가고 재산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플라톤이 강조한 진정한 삶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나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플라톤은 영혼의 세 가지 부분, 즉 이성, 기계, 욕망의 조화를 통해 덕 있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약점은 이러한 조화가 깨진 부분, 즉 우리 영혼의 취약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취약점일 수도 있으며 혹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들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때로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함부로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구하거나 공감을 얻으려 할 수 있지만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약점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욕망의 부분은 때로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여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털어놓은 약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점은 때로는 타인의 가십거리가 되거나 비난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그 약점을 공격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약점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이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강인함과 독립성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존경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친구나 가족에게는 우리의 약점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외부에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은밀하게 지속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며 때로는 침묵과 신중함이 우리를 보호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목표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구상하며 개인의 덕과 사회적 역할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목표는 그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는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 하거나 혹은 노년의 꿈을 실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함부로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포부와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 주변의 지지와 응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인간 본연의 시기심과 부정적인 에너지의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 중에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인간 영혼의 욕망 부분은 때로는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며 이는 건설적인 도움보다는 방해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타인에게 공개될 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이 새거나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목표를 이룬 것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징적 성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정작 행동할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편견에 따라 불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목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적인 목표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우리의 목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 경쟁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좌절 시 더 큰 실망감과 창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 이미 많은 사람에게 공개한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실망감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재도전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시작은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행동입니다. 목표는 묵묵히 이루어가는 것이며 결과로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가슴속에 품고 묵묵히 노력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목표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줄 소수의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공유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노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목표 달성 후 그 결과로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값지고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타인의 험담을 하거나 불필요한 조언을 하지 마십시오.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칼날과 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언은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 모르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지혜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언어의 힘과 그 영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타인의 단점이나 불행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욕망의 부분은 때로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여 타인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험담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타인의 험담을 하거나 불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끊임없이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고 결국 중요한 이야기나 비밀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험담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주변 분위기를 흐리고 관계를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험담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이는 곧바로 갈등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의로 조언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경험이 정답이 아니며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경험이 세상의 전부인 양 조언하려 드는 태도는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플라톤은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비춰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하려 노력하며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언어 생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타인의 험담을 경계하고 불필요한 조언보다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타인을 세워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언어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6가지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의 사생활, 나의 자랑, 나의 재산,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목표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의 험담을 하거나 불필요한 조언을 삼가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아를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피하며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혜의 발현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플라톤은 이성, 기계, 욕망의 조화를 통해 덕 있는 삶을 강조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시기심과 탐욕,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지혜는 시작됩니다. 겸손과 침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미덕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언어 습관은 우리 주변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은 끝없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플라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더욱 현명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자아를 지키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 통제와 지혜로운 소통법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분명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항상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